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가 오늘은 전날보다 10.35포인트 내린 2286.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의 숨고르기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1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해 작심한 듯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없을 뿐 재협상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금융투자 업계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습니다. 과거보다 개선된 성적표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반영됐습니다. 국내 1위 모바일 게임 회사 넷마블 게임즈가 주식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약세를 보였지만 공모가는 웃돌았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면에서 NC소프트를 제치고 단숨에 게임 대장주로 게임주 가운데는 시총 1위 자리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35포인트 내린 2296.0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85포인트 떨어진 643.7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면서 3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인 반면 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내일이면은 정말 휴일이 곧 머지않아 끝났었을 것 같은데 내일 또 토요일입니다. 그러기 전에 금요일 시간이죠. 종목 끌리는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신다면요.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에 대한 상담 보내주신다면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탄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이시죠. 정영 대표님과 이창현 전문가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스튜디오 나오신 두 분의 전문가님이십니다. 정영 대표님, 이창현 전문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고 또 시청자분들도 언제 나오시냐라는 그런 연락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먼저 정영 대표님 오랜만에 뵌 만큼 기다리셨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제가 방송을 잠깐 쉴 때 시장이 많이 이제 급등락을 했었는데요. 뭐 다른 이유는 없었고 이제 연휴가 길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같이 제가 저녁 6시 30분 그리고 아침에도 전달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영 대표님 나오셨고요. 이어서 열정과 정열의 전문가님이시죠. 봉주 선생, 이창현 전문가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2주가 약 2달 정도 된 것 같이 그렇게 마치 2달 정도 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흥미진진한 시작이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 키워드는 어떻게 꼽아주셨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감내할 수준의 조정, 진검승부는 5월 하순이라고 꼽아주셨네요.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 또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감내할 수준의 조정이고 진검승부는 이제 곧 다가올 5월 하순이다라는 그런 키워드 꼽아주셨는데요. 대표님 오늘 키워드도 참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그렇게 네. 말씀드렸죠.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횡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틀을 놓고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간 거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감내할 수준의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5월 하순에 진검승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는 시장 내적인 분석이 있고 외적인 분석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분석은 대표적인 게 가치 분석하고 차트 분석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되지 않거든요. 외적인 분석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5월 하순에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당연히 무죄가 되면 호재가 되겠고요. 유죄가 되면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 뭐냐면은 신정부가 출범했는데 5월 하순 정도 되면 이제 컨셉이 잡혀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외교하고 경제입니다. 안보하고 경제입니다.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풀어가는데 신정부 들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북한 문제를 다룰지, 미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지, 중국하고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가닥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 외적인 측면에서 5월 하순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나고 그 다음에 신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기타 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3거래일, 4거래일이죠.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시장이 이렇게 정말 흥미롭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금요일인 만큼 주간 시장 정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도 해볼게요. 대표님. 주간 시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이제 일단 주간 시장 전망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230만 원을 보자 이렇게 설명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다르죠? 삼성전자가 230만 원에서 좀 넘어갈 때는 지수가 좀 움직여주다가 내려가니까 또 힘을 못 쓰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자,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현재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230만 원 이게 이제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에 보시면은 이 라인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올라갈 때는 지수가 좀 연동이 돼서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 힘을 못 써요. 물론 여타 대형주들 또 여타 업종들이 이제 반등하긴 하지만 어차피 삼성전자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0만 원 이 언저리에서 움직임을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정확하게 78만 주 매도했어요. 외국인들. 근데 그 이후에 4월 21일이죠. 오늘까지 6만 주 매수입니다. 이게 또 포인트예요. 매수한 게 6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4월 21일 이후로 최소한 30만 주, 욕심내면 50만 주 정도 들어오면은 확실하게 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녁 방송에서 계속 설명해 드렸죠. 괴리감이 엄청나다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 그 다음에 이틀 전에는 이제 장중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점 돌파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 역사상 최고점 대비 4.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코스닥 지수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죠. 어제 그러니까 연중 최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2016년 고점보다 아직도 한참 아래입니다. 71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2015년 고점 788포인트보다 한참 아래고요.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더 충격적입니다. 자, 이게 월봉입니다. 네.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2925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야,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장세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래도 코스닥에서 순환매가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확신해요. 다만 딱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제외합니다. 어떤 돌발 악재가 있다든가 뭔가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또 그렇지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는 코스닥 쪽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230만 원 전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에는 지수보다 이제 종목을 보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시장 정리 도와드렸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장 삼성전자 229만 1,0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230만 원 기준 전후로의 상승 탄력을 좀 판단을 해보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종목에 더욱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현물 시장과 이 파생 시장에 대해서도 주간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파생 시장과 함께 현물 시장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는요, 철저하게 코스닥 위주로 하세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정해드렸었죠. 우량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100, 그 다음에 코스닥 50, 나머지 종목이 개별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100, 코스닥 50 이내에 드는 거는 우량주라고 우리가 지칭하고요. 나머지가 개별주인데 개별주는 철저하게 코스닥만 하세요. 어차피 코스닥이 한번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량주 같은 경우는 지금 따라잡아서 크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량주는 20%씩 나오는 거 보통 한 달씩 걸립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분명히 이게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전략입니다. 파생은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당일 매매 위주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보다는 아마도 올라가든 내려가든 뭔가 좀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매매보다는 단타 매매 위주로 반복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량주 같은 경우가 최고점 기록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중 최고점 기록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뭐 한두 종목씩 매일같이 단타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물 시장,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 코스닥 순환매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쪽으로 집중을 해보시고요. 파생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철저한 당일 매매에 대한 그런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간 시황과 함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셔서 그분들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평촌 정영 대표님, 전문가님께서 매번 주시는 팁은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다가 노트에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자 되면 꼭 평택 조대님에게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시작부터 이렇게 응원 문자로 기분 좋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8858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대표님 코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제가 방송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2001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방송 시작 전에도 그런 말씀을 이제 그 스텝 전에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 내용이 질이 제일 높아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팁 드릴 테니까 잘 보관하셨다가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무한한 팁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자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이번 문자는요. 054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 문의합니다. 현대제철 분석을 부탁드리는데요. 70% 보유하고 있고 매수가는 62,000원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마음고생하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제철을 가지고 계신데 70% 비중도 많이 실으셨고 매수가는 62,000원인데 현재 가격은 55,800원입니다. 좀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은데 평택촌로 정호연 대표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너무 고민과 마음고생하고 계신 시청자분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약 2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확실한데 철강금속이 지금 전망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매수 가격이 62,000원대예요. 지금 수평선 라인이거든요. 일단 너무 높아요.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추세가 좋아 보인 시점에서 매수해서 물론 더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상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확인 매매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하세요. 일단 대응 전략 짜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네, 70%라고 해도 어쨌든 추가 매수 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가 대비 손절 10% 수익 10%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 적정 주가 대비 너무 이게 저평가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량주기 때문에 이거 망할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철강금속은 사실 여러모로 안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방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건설 좋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수요가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너무 급증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오늘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요. 철강 금속의 절대 가치주입니다. 초장기 투자자용인데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난 주식하기는 좀 무섭고 안 하자니 좀 아쉽고 정말로 좋은 기업 없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하나는 영풍이고요. 하나는 고려아연입니다. 이 두 종목인데요. 일단 영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서 영풍입니다. 영풍이 있는데 현재 그 96만 원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적정 주가가 무려 25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평가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려아연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정 주가가 45만 원인데 사실 적정 주가로 보면 억울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당히 매력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영풍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적정 주가도 저평가돼 있지만 자본금이 92억밖에 안 되는데 이익 잉여금이 무려 2조 6,800억입니다. 참 무지막지하죠. 네. 그다음에 고려아연은 적정 주가가 45만 원인데 자본금 943억. 이익 잉여금이 얼마라고요? 5조 원이 넘어요. 진짜 기가 막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또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는 어디냐? 영풍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계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은 뭐 단기 매매가 적합한데 만약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지수가 크게 폭등할 때도 있지만 폭락할 때가 있잖아요. 대폭락해서 옆으로 길 때가 있어요. 꼭 IMF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럴 땐 기억을 해 주셨다가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웬만해서는 망할 이유도 없고요. 상당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두 종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 손실권에 계신 시청자분의 사연을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비중이 70%로 좀 많이 넣으셨지만요. 이 종목마다 이 추가 매수에 대한 여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62,000원대인데 현재는 5만 원대입니다.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해보시고요. 추가 매수 후 평등가 대비 손절 10%, 수익 10%에 대한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철강 금속에 대해서 초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두 가지 종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제철과 함께 금속 관련된 종목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사연을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볼게요. 자, 이번 문자는요, 226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글로비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역시 현대그룹주를 가지고 계시네요. 14만 5천 원의 비중 40%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보내주신 시청자분은 14만 5천 원이고요. 현대글로비스 현재는 15만 3천 원입니다.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이게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봉투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랜만에 첫 사연으로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입니다.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14만 5천 원 40% 지금 일단 수익 구간이라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단기로 우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짧게 10% 정도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 현대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런데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흐름을 보면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쭉 빠지다가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급등했다 급락했다 다시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대그룹주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도 글로비스가 가장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종목이 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수급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글로비스는 수급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현대차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쪽이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오늘도 24만 대 리콜 같은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또 최근 흐름을 보면 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차의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에서도 중국 쪽이 3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로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인데 이게 단기에 확실히 해결이 된다고 하면 부담 없이 그냥 여기가 바닥이다 싶구나 하고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직 조성된 상태가 아니고 확실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중기적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게 낙폭이 과대한 데 따른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글로비스가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한데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 보시고 반등했을 때는 10%의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락하면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14만 5천 원에 30%는 덜어내시고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10%만 가지고 손절 5%, 수익 5%만 보십시오. 다시 내려왔을 때는 수익을 5%만 잡아드리는 게 다시 내려왔을 때는 추세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대응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요. 철저하게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최근 자동차 부품, 완성차 부분에 대해서도 약세 흐름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소식 또한 그렇게 들려오고 있는데 4월 19일 날 최저가 13만 9천 원에서 최근 15만 3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는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적 반등으로만 철저하게 보시고요. 지금 수익을 10% 그리고 하락 시에는 본전권이죠. 14만 5천 원에서 30%의 비중을 덜어내시고요. 나머지 10% 비중 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10%에서는 손절 5%, 수익은 5% 위쪽으로도 짧게 좀 대응하시라는 그런 대응 전략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 문자는요. 0796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가온미디어를 가지고 계시네요. 11,950원에 30%인데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될지 너무 걱정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가온미디어를 가지고 계시고요. 11,950원, 현재는 11,450원.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지난 고점에서 계속 좀 흘러내리는 차트 모양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평택총련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럴 때가 가장 또 불안할 것 같아요. 매수가 근처인데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적정 주가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손절을 한 10% 정도 보시고요. 수익은 한 30%까지 한번 노려보자.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차트 추세상으로는 문제도 없고 가치 측면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1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이 종목과 관련된 팁은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이제 급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네. 오늘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냐면요. 61선과 121선을 활용하는 저점 매수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막으로도 나가겠지만 제가 이제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조건이 1, 2, 3, 4가 있습니다. 이제 자막이 먼저 나가는데요. 자막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최근 고점에서 정배열 상태가 됐어야 돼요. 일단 정배열이 아닌 종목은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조정으로 주가 하락 시 5일선, 21선을 이탈했어야 돼요. 네, 반드시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뭐냐, 60일 전후에 매수했다가 손절가 5%에서 끊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61선 아래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고, 또 120선 위에서 매수해도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제가 차트로 좀 이따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121선 이탈 후에 분할 매수 하시는데 61선이 121선보다 높은 경우 요 조건이 딱 맞으면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자막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네, 차트 보죠. 네, 보세요. 자, 조건 1이 뭐였냐? 최근 고점에서 정배열이라 그랬는데, 자, 최근 고점이 어디였습니까? 이쪽 라인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정배열의 기준이 뭐냐? 5일선 메뉴에 있죠. 그 다음에 21선 있죠. 61선, 121선. 이걸 바로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고점 라인에서 정배열이었던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5일선이 21선 이탈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탈해줬어요, 현재. 네, 두 번째 조건 맞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럴 땐 어떻게 해주느냐. 기본적으로 61선에서 이 근처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했다가 만약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안 나오면 5%에서 바로 잘라야 돼요. 짧게요. 네, 짧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중간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확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차라리 언제 매수한다? 그 아래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120선 아래. 이거를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 조건에서 61선이 120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죠? 상승 추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이 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최근 고점일 때 일단 정배열이 돼 있어야 돼요. 정배열도 된 적이 없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차트상으로. 두 번째, 5일선이 21선 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61선에서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했다가 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일반적으로 61선에서 터치하거나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반등 나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120선까지 빠진 경우 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해봤는데 이 확률상 60이라고 121선 사이에서 매수할 때는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가 어떨까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의 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초반에 그랬죠. 제가 방송 출연 오래 했지만 서울경제TV처럼 이렇게 제가 노하우 많이 드린 데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런 매수 시점, 매수 관점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전에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주가 대비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손절 10%, 수익 30%,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120선 이탈 시 전업 단기로 들어가보자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많이들 찾아보시면요,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그런 흐름도 아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온 미디어와 함께 이동평균선을 통한 매수 시점 파악하기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사연은요, 5401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오리엔트 바이오를 1285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은 100%입니다.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5401님은 지금 비중을 100% 오리엔트 바이오에 모두 실으셨습니다. 1285원인데 현재 1355원이에요.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신데, 앞으로의 수익권에서의 그런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거겠죠? 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비중이 100%라서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도 수익권이니까 일단 상황은 괜찮습니다.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하면 우선 20% 정도의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100%라서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상한가가 3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면 1285원 본전이죠. 본전에 100% 비중 중에서 85%는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20%의 매도를 하시고 더 내려가면은 15%를 추가 매수를 하세요. 1155원이면은 마이너스 10% 정도 될 겁니다. 매수가에서. 그래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뉴스로 가는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최근에 움직임이 나온 것도 발모제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특별한 뉴스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상일상에 성공했다 그런 뉴스인데 한 달 전에 나왔었고 다시 그 뉴스가 반복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특별한 모멘텀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움직임이나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추세를 보면은 쭉 급등을 하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움직임이 나왔던 무슨 바이러스 관련 그런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확실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단발성 뉴스로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너무 큰 미련을 갖지 마시고 비중도 100%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런 뉴스들로 급등을 했을 때는 눌림목에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종목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수익권에 있으신 만큼요. 좀 더 끌고 간다면은 수익이 좀 확대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수익 20%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고 하락 시에는 본전권이죠. 1285원에 매도 후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은 평단가 낮추는 전략 또한 유효해 보입니다. 최근에 장대 연봉을 그리면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을 철저하게 단기적인 반등으로 이용해서 대응하시라는 그런 말씀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리엔트 바이오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이번 문자는요, 742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유진기업을 가지고 계신데요, 6,300원의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유진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 최근에, 상승세가 차트 흐름을 보니까 우상향으로 쭉 이어가고 있는데 5,960원입니다. 하지만 유진기업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바로 평택증권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유진기업 최근에 흐름 상당히 좋은데 시청자분이 더 매수가가 높네요. 네. 이분은 종목 선정은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근데 매수가가 문제가 있죠. 유진기업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종목인데 사실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렇게 가치 주고 저평가 주고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진기업은 제가 엄청나게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구조도 그렇고 정말 튼실한 회사예요. 그래서 좋은데 이제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뭐가 아쉽냐면요. 매수 가격이 이 라인이라는 거예요. 좀 늦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시점에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종목은요, 일단 제가 그 적정주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24,7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2003년하고 4년에 뭐라고 했었냐면 그 당시 이제 3,000원 전후였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거 묻어두면 언제 가도 간다. 왜? 3,000원대에서 24,000원이면 몇 배입니까? 8배예요. 그 당시에 8분의 1 저평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답답하게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적정 주가를 알았으면 아마 그때 들어갔을 겁니다. 왜? 8분의 1 정도 되면 들어갈 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차트상으로 움직이니까 뒤늦게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게 아쉽고요. 이렇게 해두세요. 추가 매수를 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평균가 대비 손절 10%, 수익 20% 정도 보시는 게 낫겠고요. 이렇게 유진기업처럼 엄청나게 저평가된 종목들은 사실은 좀 미리 들어가서 기다릴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녁 방송 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5분의 1짜리 또 아직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들어가면은 사실은 수익 확률이 높고 유진기업은 기업량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드릴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건설과 비금속의 특징과 핵심주입니다. 요거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잘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요. 특징이 있어요. 건설은 독립변수고, 비금속은 일종의 이제 종속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설은 쉽게 말해서 이제 건설회사들 각각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실적을 내고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좋아지는 건데, 어쨌든, 이 비금속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설 쪽에서 수주가 나오고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왜? 일종의 그 건자재라든가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부품을 파는 게 이제 그쪽이 이제 비금속 광물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시멘트도 있고 뭐 레미콘도 있고 각종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특수한 관계다. 무슨 얘기냐?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비금속 광물은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종속 변수라고 한 거고요.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건설 저평가 종목 제가 2개 찍어 드릴게요. 뭐냐? 하나가 한라. 원래 한라건설에서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두 번째가 계룡건설. 계룡건설도 제가 이미 4,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때 서울경제TV 출연할 때도 얘기했거든요. 묻어두면 수익 날 거라고. 근데 지금 가잖아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은 뭐냐? 바로 아세아시멘트하고 바로 유진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대형주라든가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 베팅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중소형주지만 좀 묻어두고 한번 수익 내고 싶다 그러면 이 4종목을 보셨다가 차트상으로 좀 많이 밀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 데이터 한 5분의 1 이하 저평가 데이터 그러면 아마도 들어가시면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을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방법론을 알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정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대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교육과 정보가 둘 다 같이 있는 방송이 제일 좋은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팁은 어떻게 보면 좀 정보에 가까운 건데 어쨌든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기업에 대해서 종목 진단과 함께 이 비금속 광물과 건설업종 종목에 대한 특징 그리고 핵심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일단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후 평균가 대비 이 평단가를 낮추셔서 대응하시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손절 10%와 수익 20%에 대한 대응 전략 알려주셨고요. 또 건설 종목에 대해서는 한라와 계룡건설, 아세아시멘트, 유진기업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문자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6105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매수가 13만 9천 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삼성그룹주가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삼성 SDS 매수가가 13만 9천 원인데 현재 가격 14만 7천 원입니다. 7,500원인데 수익권에 계신 분이십니다. 바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봉칠 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삼성 SDS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전문가님에게 가는 종목은 지금 수익권에 있는 시청자분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네, 일단 이 종목도 수익권이라서 네. 기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SDS는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5%만 보시고 수익은 10% 정도의 매도를 하시고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상장 당시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평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종목에 어울리지 않게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마치 개별주가 움직이듯이 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물류 부문의 분할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또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그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종목의 가장 큰 그 기대감이었다면은 지배구조 관련해서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도 없었던 일이 되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나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급도 추세적으로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종목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때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지배구조 관련한 종목들은 상황을 보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다시 빠지면은 추세적으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수익은 가면은 10% 이 정도만 매도를 보시고 또 하락했을 시에는 비중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의 절반은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25%만 가지고 손절 5%, 수익 10% 이렇게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해서는 뉴스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 만큼 좀 짧게 위로도 아래로도 좀 짧게 대응하는 전략 해주셨습니다. 손절 5%, 수익 10%에 대한 전략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삼성 SDS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보내주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이번 사연은요. 0037님이 보내주셨네요. 평택춘누님 존경합니다. 도움에 늘 감사드려요. 에스코넥 3,900원에 30%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평택춘누 전문가 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같아요. 항상 챙겨보시는 시청자분 같으신데요. 에스코넥을 지금 3,900원. 매수가가 좀 높아요. 현재 3,000원대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30% 비중 실으셨네요. 평택촌노 정호영 대표님은 어떤 조언을 말씀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전략부터 짜드릴게요. 네. 추가 후에 손절 20% 그다음에 목표가 본전에서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들은 121선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사실 좀 정신교육이 필요해서 제가 이번에 팀은 정신교육을 드리겠는데요. 에스코넥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 뭐가 문제냐면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시점에서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확실한 추세일 때 따라잡아서 리스크를 없애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가는 경우도 있는데 까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너무 그러다가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미보유자 어디서 매수하라고요? 121선 이하. 좀 전에 강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자, 왜 똑같은지 또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정별이 먼저 돼야 된다. 그죠? 조금 전에 가운비도 설명했었잖아요. 여기서 정별된 라인이 여기입니다. 예, 여기서 딱 정별이 됐잖아요. 그죠? 요 라인에서 5일선, 21선, 60일, 120일. 그 다음에 이제 5일, 21선 이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제가 그랬죠. 60일이라든가 121선 사이에서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21선 이하로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한테는 제가 좀 정신교육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주식 투자 현실과 그 플랑크톤 생존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는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영원한 플랑크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이제 절대 강자고요. 그 틈바구니 끼어있는 게 기관입니다. 개인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만 손해를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투자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통계입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만 5년이 지났을 때 돈 번 사람 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현물이 5%고요. 파생은 1%밖에 안 됩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먹이사슬 관계가 어떻다고요? 개인들은 어차피 플랑크톤이에요. 나만 안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절대 약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생존방법을 말씀드릴게요. 2년 동안에 1천만 원 이하로 투자하세요. 1천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천만 원을 했는데 이게 2천도 될 수도 있고 500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답답한 게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면은 2, 3년 동안 좀 멋대로 매매를 해요.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그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계속 돈을 부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년이 지났을 때는 그때 현물 파생 같이 매매하시고 일단은 요것만 지켜주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저는 절대로 주식 투자 쉽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저처럼 오래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쉽게 안 하거든요. 주식 투자가 쉽고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쉬운 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쉽게 매매하고 쉽게 수익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심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스코넥 진단과 함께 매수 시점과 함께 투자 방법에 대한 뷰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잘못됐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교육 강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따라 추격 매수죠. 좀 높은 가격대에서 좋아 보여서 따라가신다면은 그만큼의 기회비용과 그런 자본이 좀 잘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플랑크톤과 좀 빗대어서 좀 재밌게 설명을 도와주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 낮춘 이후에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또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에스코넥까지 알아봤고요. 종목 상담은 좀 여기까지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창현 전문가님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관심 종목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첫 순서인 만큼 첫 번째 종목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창현 전문가님, 관심 종목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MK전자, 웰크론, 그리고 넥슨GT 이렇게 세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1차 8,550원, 그리고 2차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웰크론은 3,550원, 그리고 넥슨GT는 8,000원 정도 1차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K전자는 전업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직장인이나 전업이나 모두 가능합니다. 네. MK전자는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6만 원이 넘어가는데 거의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단기로 접근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웰크론은 미세먼지 관련주죠. 그래서 이제 1차 매수는 단기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3,550원 정도면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2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중기로도 한번 감안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차에 매수가 돼서 가면은 좋지만 2차까지 매수가 됐을 때는 중기로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또 우스갯소리로 하늘이 맑아지면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감안한 매수가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종목은 거의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넥슨이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진 움직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첫 번째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다 풀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제가 정리 다시 도와드릴게요. 오늘 봉투선생 이창현 전문가님이 새롭게 관심 종목 세 가지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MK전자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매수가에 대해서는 1차는 8,550원, 2차는 7,700원. 그렇기 때문에 평균가는 8,125원대에서 좀 맞춰진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격대에서 손절은 10% 위쪽으로 목표가는 수익 20%에 대한 목표가 설정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MK전자에 이어서 웰크로 오늘 관심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매수가는 1차 3,550원, 2차 목표, 매수가는 3,200원, 평균가 3,375원에 대한 매수가 설정 도와주셨고요. 매도 이 손절에 대해서는 아래 10%, 위쪽으로는 20%에 대한 수익권,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요, 넥슨 GT 꼽아주셨는데, 자, 1차 매수가 8,000원, 2차는 7,200원. 그래서 평균가는 7,600원에 대한 매수가 설정 도와주셨고요. 손절 10%, 수익 20%에 대한 목표가까지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봉추선생 이창현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 다음 주에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신 분들은 이창현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이 세 가지 종목, 관심 종목으로 좀 이렇게 꼽아보시고 흐름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창현 전문가님과 정용 대표님이 상담해 주신 종목 클리닉 시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도 두 분과 함께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정용 대표님. 네. 오늘 처음 추천한 걸 봤는데 네네. 종목이 참 괜찮네요. 네. 셋 중에 하나를 네. 고르라면 저 같으면 넥슨 GT를 고를 것 같아요. 여기서 정용 대표님의 선택은 넥슨 GT. 네. 왜냐하면 넥슨 GT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모기업이 튼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업이 튼실한 경우하고 아닌 경우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개별주라도 매매하실 때 네. 그 최대 주주가 어딘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최대 주주가 뭐 카카오라든가 네. NHN이라든가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좋죠. 상당히 좋죠. 네. 넥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무명의 개인 최대 주주인 데는 사실은 어떤 저변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넥슨지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주선생 전문가님의 세 가지 종목 추천 중에서 관심 종목 중에서 또 이 중에서 또 정우영 대표님의 선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알차게 한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한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